그때 그 식감을 좋게 하기 위해서 정점제를 많이 쓰거든요. 카라기난이라는 물질이 있어요. 아주 해로운 물질입니다. 암을 일으킬 수 있고 염증을 유발합니다. 가공식품업계가 번거롭게 굳이 비용을 들이고 연구를 따로 하고 싶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식품 첨가물 쓰지 않고도 얼마든지 훌륭하게 가공식품 만들 수 있습니다. 조미료, 향료 꼭 써야 맛을 내나요? 유능한 요리사의 요리 비방서 속에 조미료, 향료 없습니다. 그런데 손대고 음식을 만드는 요리사라면 그 사람은 유능한 요리사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자연 속에 맛을 내는 성분들이, 식품 소재들이 얼마든지 있어요. 그 소재를 그대로 우리가 가공식품에 이용하자고요. 색깔을 내기 위해서 꼭 합성색소, 천연색소도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런 색소를 써야 됩니까? 색깔 예쁘게 만들자고요. 먹음직스럽게 만들자고요. 안전하게 만들어야죠. 채소, 과일, 모든 자연식품 소재들은 어떤 고유의 색깔이 있습니다. 그 색깔을 그대로 가공식품에서 발현시키자고요. 방법이 다 있어요. 다만 조금 번거로울 뿐이에요. 비용이 조금 더 들어갈 수 있어요. 연구가 필요할 수 있어요. 기꺼이 감수해야죠. 그런 거. 꼭 그 무시무시한 보존료. 이제 방부제잖아요. 그게 사실은. 그거 써야 됩니까? 그게 옛날 얘기예요. 사실은 요즘 콜드체인이 얼마나 발달했습니까? 콜드체인만 태우면 방부제 안 써도 얼마든지 되고, 우리가 얼마든지 방법을 찾으면 돼요. 포장 방법만 개선해도 보존성을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어요. 그런 게 싫다는 얘기예요. 그런 거 하기가. 그리고 굳이 그런 거 써서 만들어도 잘 팔리는데, 소비자들이 아무런 불평하지 않고 잘 사 먹는데 업체들도 그런 걸 만들 유인이 없는 거죠. 소비자들이 그런 거 조금만 관심 가지고 그런 해로운 물질 들어간 걸 가려 먹으면 식품업계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그런 거 쓰지 않고 만드는 방법을 연구해서 찾아낸다고요. 문제는 식품 첨가물 꼭 써야 되는 거 아닙니다. 그런 거 쓰지 않고도 얼마든지 훌륭하게 가공식품 만들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제품들이, 그런 식품 첨가물 쓰지 않고 만든 제품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이제 음료 중에도 첨가물들이 꽤 많이 사용되는데, 피르 해독제 같은 거, 각성 드링크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데 다 방부제 썼다고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근데 최근에 보면은 방부제 다 뺐어요. 또 유명한 비타민C 음료, 거기에도 다 방부제 썼어요. 그런데 요즘에 보니까 다 방부제 뺐어요. 자꾸만 이제 소비자들이 방부제에 조금 관심을 갖게 되고 그런 분들이 늘어나고 그러니까 연구를 한 거예요. 얼마든지 그런 거 쓰지 않고도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런 사례들이 요즘 조금씩 생기고 있어요. 근데 아직 멀었어요, 지금. 계속 우리가 앞으로 갈 길이 멉니다. 그런 거 쓰지 않고도 얼마든지 훌륭하게 가공식품 만들 수가 있습니다. 세계 최대 아이스크림 재벌 회사 얘기죠. 원래 미국 회사인데 지금은 이제 다국적 회사로 되어 있죠. 이 회사의 창업주가 원래 2명 있었습니다. 근데 2명 중에 한 분이 50대 중반이죠. 숨졌어요. 심혈관 질환으로. 그리고 또 창업주 나머지 한 분도 건강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고혈압에다가 당뇨병 증상으로 고통을 받고 있었어요. 이 창업주 중에 살아있는 그 한 분의 아들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외아들이었습니다. 유일한 상속자라고 할 수가 있죠. 이 아들이 폭탄 발언을 합니다. 나는 아버지가 일구신 이 아이스크림 왕국을 이어받지 않겠다. 아버지, 아이스크림 사업을 접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집을 나가버립니다. 왜 그랬을까? 이 창업주 2분이 그동안 아이스크림 사업을 벌여오면서 아이스크림을 무척 많이 먹어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거든요, 아들은. 자기도 만약에 그 아이스크림 사업을 계속 하게 된다면은 아이스크림을 먹어야 되고, 그렇다면 아버지하고 아버지의 사업 파트너처럼 건강을 해치게 될 것이 뻔하다 이거죠. 자기는 부와 명예보다는 건강을 선택하겠다라고 결심한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 지금 환경운동을 하고 있고 건강 전도사로서 미국인의 그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이름이 존 로빈스입니다. 그 사람 이제 책도 많이 썼고, 아이스크림이 나쁜 게 아니에요. 그죠? 아이스크림도 좋은 원료를 써서 첨가물 쓰지 않고 만든 그런 제대로 된 아이스크림이라면 나쁘지 않아요. 요즘 그렇게 만든 착한 아이스크림 집들 더러 있더라고요. 첨가물 범벅으로 만든 나쁜 아이스크림이 나쁜 겁니다. 그것도 하나 분명히 해두고 싶습니다. 아이스크림에 사용되는 첨가물들, 일단 먼저 아이스크림이 뭡니까? 크림을 얼린 거죠. 크림이 뭡니까? 우유의 유지방을 휘핑시킨 겁니다. 당연히 우유로 만들어야죠. 대표적인 유가공품이 아이스크림이잖아요.
근데 시중에 우리가 즐겨 이용하는 아이스크림들 한번 보십시오. 우유 안 써요. 물론 쓰기도 해요. 쓰기도 하는데 생생용으로 조금만 쓰고 나머지는 다른 크림으로 만들어요. 그 크림이 뭐냐? 식물성 크림이라고 그러는데 우유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만들어지는 정제가공 유지로 만들어요. 주로 파업류. 파업류가 식물성 유지잖아요. 그러니까 식물성 크림이라고 그러는데 해롭지만 않으면 괜찮은데 해로워요. 정제가공 유지 자체가 해로운데다가 거기에 수많은 이제 식품 첨가물들이 들어가는 겁니다. 색소, 향료, 감미료, 유화제가 무척 많이 들어가요. 아이스크림에. 아이스크림이 이제 물과 기름 성분이 분리되면 안 되니까 유화제가 무척 많이 들어가고 또 그때 그 식감을 좋게 하기 위해서 증점제를 많이 쓰거든요. 증점제를 쓰는데 증점제 중에 카라기난이라는 물질이 있어요. 카라기난. 이 카라기난이 증점제 중에서 아주 해로운 물질입니다. 암을 일으킬 수 있고 염증을 유발합니다. 이런 그 해로운 첨가물들을 같이 섞어 놓은 얼린 모조 크림 제품. 이게 바로 우리가 즐겨 이용하는 아이스크림입니다. 근데 좋은 아이스크림에는 진짜 우유로 만들고 그런 첨가물도 쓰지 않고 좋은 식품 소재 써가지고 만들죠. 그런 아이스크림 우리가 찾아서 이용하면 됩니다. 일반 슈퍼, 마트, 편의점 그런 데는 없어요. 따로 이제 착한 아이스크림집 이렇게 한번 검색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잘 찾지 못하시겠으면 친환경 식품 매장이 있죠. 그런 데가 이제 잘 찾아보시면 곳곳에 있거든요. 그런 데서 파는 아이스크림들은 다 신뢰하셔도 됩니다. 이제 10가지를 얘기를 했어요. 10가지. 자세히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째, 아마 주전부리를 즐기시는 분들은 공통적으로 느끼셨을 텐데 되게 이제 밥맛이 좀 없어요. 때가 돼도. 저도 당시에 밥맛이 무척 없었어요. 밥 먹는 재미를 못 느꼈어요. 첫째, 과자를 끊고 나서부터 밥맛이 좋아졌습니다. 두 번째, 밥맛이 좋아져서 그런지 소화가 잘 돼요. 제가 아주 만성 소화불량 증상이 있었거든요, 당시. 근데 그게 없어졌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변비가 또 제가 심했어요. 그런데 과자를 끊고 나서 이제 식생활을 바꾸고 나니까 변비 증상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아마 자연 식생활을 하는 분들이 다 동의를 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제가 밤에 잠을 잘 못 잤어요. 늘 뒤척이면서 잠을 자도 가면이라고 그럴까? 잔 것 같지도 않고 이런 식으로 밤을 지새고 그랬었는데 음식을 바꾸고 나서부터 아주 잠을 깊이 자는 겁니다. 숙면을 취할 수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새벽에 일찍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원래 아침형 인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건강이 나빠지면서 아침에 못 일어나겠는 거예요. 새벽 시간을 잃어버렸었어요, 한때. 그래서 잃어버린 새벽 시간을 되찾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피로 증상이 없어져요. 몸이 가볍고 만성 피로 증상이 당시에 하여튼 몸이 천근만근 먹고 늘 피곤해가지고 그랬었는데 그 피로 증상이 없어지더라고요. 머리가 아주 맑아져요. 머리가 집중이 잘 되고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면역력하고 관계가 된 건데 제가 겨울이면 늘 감기를 달고 살았어요. 감기를 달고 살았는데 식생활을 바꾸고 나서부터 겨울에도 감기를 안 걸립니다. 감기 예방주사 맞고 늘 마스크 끼고 다니고 그랬는데도 하여튼 뭐 제일 먼저 감기 걸렸어요. 하여튼 근데 그 후로는 감기 안 걸리고 가끔 뭐 감기 증상이 있어도 재채기만 몇 번 하고 그냥 이겨내더라고요. 면역력이 좋아졌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제가 이가 치아 건강이 또 나빴어요. 당시에 찬물을 거의 못 마셨어요. 찬물을 마시기만 하면은 이가 시려서요. 그리고 양치를 할 때면 출혈 현상이 막 관측이 되고 막 그랬는데 그 후로는 이 시린 증상이 없어지고 출혈 현상도 없습니다. 지금 찬물도 잘 마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제가 과자 회사를 그만두기로 결정한 아주 결정적인 계기가 됐던 건데 제가 가끔씩 가슴이 쥐어짜듯 하면서 아주 답답해지는 그런 때가 있어요. 처음에는 가끔 그랬는데 점점 이게 빈도가 잦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강도도 더 심해지고 그래서 이상하다. 그래서 제가 종합검진을 받아봤어요. 그랬더니 협심증 초기 증상, 협심증 전조 증상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심혈관 질환으로 들어가는 그 입구에 제가 그때 있었던 거예요. 이게 조금 더 악화가 되면 이제 뭐 심근경색, 뭐 동맥경화 막 이런 식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심장병으로 발전하는 거 아닙니까? 심혈관 건강을 해치게 되는 거예요. 야, 이대로는 안 되겠다. 당시 제가 30대였습니다.
30대 때 이미 성병 증상이 왔다는 거예요. 그 결과를 받고 나서 제가 결단을 내린 겁니다, 사실은. 이 10가지가 제가 일단 크게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건데, 근데 이거 말고도 또 다른 것도 많이 있습니다.